너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밥이 더 중요하지? 배고파요.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 자,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거는 이제 첫 번째.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야. 자, 이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이동 뭔가 얘기를 내가 꺼내기 전에 그냥 우리 바로 96쪽 봐. 96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림에다 그리면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단계별로 맞춰 나갈 거야. 아시겠죠? 네. 자, 지금 딱 보니까 마이너스 3,2라는 점이 있지? 좌표 평면을 이렇게 잡았을 때 마이너스 3,2면 마이너스 3에 2니까 여기 있는 점이라는 얘기야. 확인되죠? 네. 이 점을 뭐 했대? 2,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점대칭 시키라 그랬지?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2,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지? 대칭점이 되는 거야.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 점이 요렇게 내려와서 요 점까지 오는 거리가 반대편으로 그대로 뻗어나가면 된다는 얘기지? 요렇게.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점이 요 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추가로 더 가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 점이 여기까지 오고 싶어. 오른쪽으로 몇 칸 와야 돼? 5칸. 아래로 몇 칸 내려가? 그래.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오른쪽으로 몇 칸? 5칸. 아래로 몇 칸? 3칸 내려가면 대칭이 되는 점이 나올 거란 얘기야.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를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보자고. 여기 2, 마이너스에서 오른쪽으로 5칸 갔어. 점의 좌표 뭐 되지? x좌표 7, y좌표는? 그래,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점의 좌표 대칭 이동을 시킬 때마다 매번 이동하는 걸 찾아야 될까? 그게 아니라 그림 자체의 특징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즉 원래 있었던 점이 여기잖아. A. 확인되지? 대칭 이동된 점이 여기 있는 B라는 점이야. 확인되니? 이때 지금 나와 있는 그림에서 살펴보니까 여기 지금 보이는 대칭점이 O라는 점이 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A에서부터 O까지 오는 거리랑 O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거리가 어떻겠니? 당연히 같겠지.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어. 뭘 알 수 있냐? 대칭점이라고 부르는 점 있잖아. 그 대칭점은 원래 점과 대칭 이동이 된 점 사이의 중점이라고 파악해도 되겠니? 안 되겠니? 원래 점과 대칭 이동된 점 사이의 중점. 가능하겠죠? 확인돼요? 이걸로 판단해서 이동하지 않고 찾을 거야. 자, 어떻게 하게 될 거냐? 대칭 이동된 점 B 있지? 얘를 그냥 A, B라고 해. 확인됐니? 그러면 이때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3과 A 사이의 중점이 얼마란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A를 하고 둘로 딱 나누면 이게 얼마라고? 2라고.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면 A가 얼마야? 7인 거 눈에 보이잖아. 바로 나오잖아. 이동 안 시켜도 되게. 마찬가지로 원래 점 2랑 대칭 이동된 점 B의 중점. 그러면 2 더하기 B의 둘로 나눈 게 뭐가 된다고? 대칭 이동된 대칭점의 Y좌표.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서구 이해돼? 아저씨 이해돼 안 돼? 네요. 그럼 B가 얼마인데? 그래, 어때? 나오잖아. 확인됐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만 생각하면 돼? 대칭점은 원래 점과 대칭 이동된 점 사이의 중점이다. 이 내용 하나 가지고 그냥 바로 찾아버리는 얘기야. 중점 계산해서.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도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이번에는 원을 어떻게 했어? 특정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지? 그러면
특정한 도형이 지금 대칭 이동됐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마찬가지야. 원을 구성하고 싶어. 원은 누구만 알면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만 알면 무조건 그려낼 수가 있지. 그러면 굳이 원방 전체를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있어? 그 원방 전체를 대칭 이동시킬 필요도 없지. 마찬가지로 뭐만 대칭 이동시키면 돼? 중심만 대칭 이동하면 돼. 다시 말하면 뭐야? 대칭점이 원래 점과 원래 원의 중심과 대칭 이동된 원의 중심 사이의 중점이겠구나.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문제 바로 보고 넘어가. 이번에는 원의 중심 얼마로 나왔어? 원래 게 1,3이었지. 얘가 특정한 점 누구야? 2,4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면 원의 중심 A, B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뭐 하면 돼? 1과 A 사이의 중점이 2구나. 그러면 A 더하기 1을 2로 나누면 얼마가 된다? 2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A가 바로 얼마다? 그렇지. 다시 3과 B 사이의 중점이 4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3 더하기 B가 2로 나누면 얼마가 된다? 4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B가 얼마가 된다? 5구나.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얼마인지가 찾아진 거지? 3,5로 나온다는 얘기네. 그러면 우리는 원방 어떻게 만들면 돼? x-3의 완전제곱 플러스 y-5의 완전제곱은 지금 반지름의 제곱이 5라고 나왔으니까. 확인돼요? 이걸로 그냥 끝이야. 이해돼요? 즉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대칭 이동된 대칭점 있지.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대칭점. 이 대칭점이 원래 점과 대칭 이동된 점 사이의 중점이야.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이해돼요, 안 돼요? 믿어도 됩니까? 그래서 요 내용, 요거 한 줄이야. 한 줄이지? 요것만 적어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나와 있는 그 부분에다가. 그래서 요거는 단계별로 나갈 필요도 없어. 그냥 저거 한 줄만 딱 알고 있으면 끝이야. 체크했습니까? 체크됐나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점도 받고 원도 받지. 이차 함수로 나왔어.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를 여기 보이는 특정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그럼 어떤 모양이 그려지지?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지. 다시 말하면 이차 함수 만들려면 최고 차항에서 A 필요하지. 꼭지점의 좌표 필요하지. 그러면 우린 꼭지점이 이쪽의 꼭지점하고 중점이 대칭점이다. 그리고 A 값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지? 이차 함수는 요거 하나만 조심해주면 돼. 확인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고. 여기가 꼭지점이 3,2고 여기가 7,-5야. A 값은 2고 즉 얘가 2에다가 x-3의 완전제곱 플러스 2라는 이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얘를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대칭 이동된 이차 함수 그래프 그리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3과 여기 중심의 좌표 A, B라고 생각하면 되죠. 꼭지점의 좌표. 그러면 3하고 A 사이의 중점이 7이면 되는 거지. 그럼 A가 얼마겠어? 그럼 A는 11. 자, 다시 2랑 B 사이의 중점이 마이너스 5가 되면 되지? 얼마가 돼요? 그러면 최고 차이 기수가 원래 2였잖아. 얘는 그러면 위로 블록으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x-1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된 관계식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네. 그러니까 점에 대한 대칭 이동 하나만 잘 기억해 놓으면 되는 거야. 대칭점이 뭐라고? 중점이다. 확인되죠? 네. 대칭점이 원래 점과 대칭 이동된 점 사이의 중점이다. 이해됐지? 네. 요것만 기억해라.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자. 두 번째 나오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 임의의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임의의 선에 대한 대칭 이동. 확인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임의의 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은 직선을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했을 때 이 임의의 점을 대칭이 되는 대칭점이다라고 부른다라면 여기 보이는 임의의 선 나왔지?
이건 뭐라고 부를까? 야, 이 장난하냐? 대칭축. 대칭축. 확인됐죠? 이 대칭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다닐 때랑 중학교 다닐 때 대칭축 그려봐 하잖아?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그렸어.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그림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 얘가 대칭축이래. 그러면 반대쪽에 어떤 그림이 만들어져? 얘랑 똑같은 애가 하나가 더 그려집니다.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얘기들만 하고 막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저 대칭축이라는 저 직선이 웃기게 변하는 거야.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보자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건 이렇게 생긴 대칭축을 그려놨다라면, 이런 걸 그려놨다라면 지금부터는 대칭축 자체가 대각선의 형태를 띨 거란 얘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이는 임의의 한 점 A를 이쪽에 있는 임의의 점 A 다시로 대칭 이동시킬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제부터는 이런 걸 보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봐. 이 그림 안에서 원래 있던 점이 여기야. 이 직선 L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수직이 되게 내려간 거리랑 대칭 이동된 점에서 수직이 되게 내려온 거리가 같겠니? 다르겠니? 같겠지. 그리고 수직이 되게 내렸을 때 여기 보면 수선의 발이 있는데 이쪽에서 내린 수선의 발과 이쪽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같은 위치겠어? 아니겠어? 같은 위치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할 때 원래 점과 대칭 이동된 점 사이에 중점이 여기 있지? 이 중점이 대칭 점이었지. 근데 이번엔 뭐야? 이 선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원래 점과 대칭 이동된 점의 중점은 대칭축이라는 선 위에 존재하게 되겠네. 확인됐습니까? 대칭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낸 거잖아. 맞지? 확인되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또 다른 거 찾을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여기에 점이 존재한다는 거 말고 또 뭐 있을까? 그림에다 나 표시까지 다 해놨는데? 수직으로 만나잖아. 야, 이 거리는 이미 중점이라는 걸 써먹었고 수직이잖아. 다시 말하면 L과 이 직선 사이가 뭐가 되는 거야? 수직이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원래 점과 대칭 이동된 점을 이은 선분과 대칭축이 무슨 관계가 된다? 그래, 수직의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내용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임의의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요 두 가지 관계를 가지고 두 개의 식을 만들어낼 거야. 확인됩니까? 그리고 두 개의 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요거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은 내가 일부러 이걸 먼저 적어놓거든. 위에 거랑 겹쳐 안 겹쳐? 비슷한 얘기지? 대칭 점이 되나 대칭 축이 위에 있나? 맞죠? 그래서 일부러 첫 번째 거 같이 공통으로 기억하라고 대칭 중점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수직으로 만난다. 이 내용으로 추가된다. 그래서 아예 미리 적어놓고 시작할 거야. 97쪽 위에 보면 직선에 대한 대칭이라고 되어 있지. 거기다가 이 두 가지 내용 적어놔. 노란색으로 쓴 거. 그래서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임의의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외워버리고 출발해버려. 다 적었나요? 시간이 없어. 얼른 적어야 해. 아니 왜 요새 내가 말만 하면 자꾸 묻냐. 나 웃긴 사람 아니라고. 내가 아무래도 10대 남학생들한테 잘 먹히나 봐. 어렸을 때는 참 그랬는데.
이제 와서 10대 남학생들한테 잘 먹히는 걸까? 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 내용 가지고 바로 필수 문제 5번에 첫 번째 거 적어놨어. 해볼 거야. 3,4라는 점이 있거든? 이 점을 y는 x-5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래. 그러면 우리는 1단계, 일단 뭐 할 거냐? 대칭 이동이 된 점의 좌표를 만들어 봐야 되는 거야. 일단 가정을 해야지. 뭐라고 할까? 그래, 그냥 니네 쓰고 싶은 대로 써. a, b. 확인됐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원래 점과 대칭 이동된 점의 중점은 대칭축 위에 있다 그랬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2단계 뭐 해야 돼? 중점 찾아야지. 확인돼요? 그러면 만들어 놓은 대칭 이동된 점과 원래 점 중점 찾으면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중점이 누구 위에 있다고? 이 직선 위에 있다고. 그럼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지? 어떻게 만들어져요? 2분의 b 플러스 4가 2분의 a 플러스 3 마이너스 5라고. 자, 이제 봐. 우리는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냈지. 문자가 몇 개야? a, b 두 개지? 그러면 분명히 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지? 그래서 식을 만들 수 있는 거리가 하나가 더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확인됩니까? 어쨌든 정리를 통해서 이 식을 깔끔하게 만들고 넘어가자. 2를 다 곱할 거야. 그러면 b가 a 플러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1 맞아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2를 다 곱한 다음에 4만 이항하면 되잖아. 확인되죠? 좋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원래 점과 대칭 이동된 점을 너는 설마 이거 땡땡으로 써놓은 거 아니지? 죽일 거야. 이따가 확인해서. 아, 지금 옮기지 마. 이거를 이은 선분하고 대칭축이랑 수직이라고 그랬지? 그럼 대칭축의 기울기가 얼마야? 1이지. 그러면 얘 P랑 P'랑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이걸 통해서 식이 하나가 더 나올 거란 얘기야. 자, 만들어 보자고. 어떻게 돼요? A-3분의 B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그럼 이걸 정리하면은 B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 A 플러스 7이 되겠죠. 확인돼요? 이거 가지고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우리 지금부터. 그럼 일부러 이렇게 맞춰서 써놨어. 정리하면 A가 얼마 나와요? 맞나? 네. 너 알고 내가는 거 맞지? 저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대칭 이동된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9,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낸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우리가 밝혀놨던 이 두 가지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야. 안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또 밝혀야 되는데 사실 내가 지금 이걸 콕 찍어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 너네가 그림만 딱 보고서 이거 도대체 뭐 이용할 거라고 하잖아? 그럼 사실 막막한 게 사실이야. 나도 반쯤 외워놓고 처음에 풀었던 것 같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냥 아 이런 거 찾을 수 있어 라고 알아도.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도 한번 가보자. 두 번째가 되게 재밌거든? 뭐가 나왔냐면 y는 2x라는 직선이야. 이번엔 이렇게 생긴 직선을 뭐 했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라고 그랬어. 맞죠? 그럼 우리는 이번에 이거를 그림으로 좀 살펴볼 거야. 자, 잘 봐. 이렇게 생긴 좌표 평면이 있을 때 y는 2x를 먼저 그릴 거야.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그려지는 애겠지? y는 2x. 이걸 지금부터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 누구에 대한 대칭 이동이냐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그럼 y는 x 플러스 1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거든?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래. 그러면 대칭 이동된 직선이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니? 이쪽 게 이 선에 대해서 넘어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1로 넘어가야 되니까. 확인되죠? 즉 파란색이 대칭 이동된 직선이에요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 되죠? 그럼 이 파란색 직선의 관계식을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그림에서 느껴지는 또 다른 힌트. 일단 빨간색과 원래 있던 직선과 대칭축이 어디선가 만났겠지. 그 점을 파란색은 지나야 될까 안 지나야 될까? 지나야 되겠지. 맞아요? 즉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힌트 뭐가 있어? 원래 직선과 즉 원래 도형과 대칭축 사이에 교점은 대칭 이동된 도형 도형과 원래 도형의 대칭축의 아니다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리니까 교점을 대칭 이동된 도형도 지난다 라고 생각을 하자. 같이 지난다. 확인됩니까? 네. 즉, 요 점 하나를 무조건 지나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또 다른 특징 뭐 있을까? 요만큼 벌어진 간격이랑 요만큼 벌어진 간격이 똑같긴 할 텐데 당연한 얘기겠지? 근데 이게 똑같은데 이 각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미적분학을 가서 배운단 말이지. 지금은 그럼 이걸 못 써먹는다는 얘기잖아.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뭘 할 수 있을까? 난 지금 니네가 이걸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해. 왜일까? 야, 도형을 만들잖아? 그 도형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럼 아무거나 한 점 A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동하겠지. 아니야? 그럼 직선이면 점 몇 개만 있으면 돼? 2개. 그럼 아무거나 한 점 또 있겠지. 이동하겠지. 위에서 봤던 요 2가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었어? 대신에 대칭 이동된 점이 준 게 아니라 직선 위의 점이니까 내가 랜덤하게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 점이 대신 여기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요 점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잖아. 왜? 요 점은 3개가 다 공통으로 지날 거니까 이 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 그지? 근데 나머지 점들은 가능한 거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자, 만약에 예를 들어봐. 이렇게 있어. 임의의 도형이 원이야.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그럼 너네 뭐 할래? 원방 가지고 막 이동시킬 거야? 아니야. 원의 중심 가면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맞아요? 그럼 만약에 원이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대칭 이동시키래. 그러면 또 뭐 하면 돼? 굳이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면은 여기 보이는 교점하고 여기 보이는 교점을 지나는 원을 내가 막 만들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하면 또 머리가 아파 안 아파?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냥 원의 중심만 가자. 반지름의 길이 똑같이 그려라. 그리면 얘네 2점 지나겠지. 확인돼요? 즉 그림 안에서 뭔가 특별한 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 우리가 배웠던 내용, 그걸 통해서 해석이 되면 그걸 하면 되잖아. 이해돼 안 돼? 돼 안 돼? 그러니까 특별하게 뭔가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직선을 만들고 싶어. 나보고 직선이 이동된 걸 찾으래. 그럼 뭘 알면 돼? 점 2개만 알면 되지. 2점 그냥 이동시켜서 직선의 관계식 다시 만들어버려. 만약에 내가 2차 함수를 찾고 싶어. 그럼 누구 이동시키면 돼? 꼭지점만 이동하고 그림으로 확인만 해보면 되잖아.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를 이렇게 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접으면 포개져야 되니까. 그럼 이게 타원의 방정식으로 벡터 가서 배울 거야. 기하 가서 배울 거야. 그 지금은 나오겠어? 절대 안 나오겠지. 그럼 이렇게 생긴 원이 대칭 이동되면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이건 찾을 수 있어 없어? 나오겠지. 그러면 다시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대칭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구할 수 있어 없어? 점좌표 2개만 뽑으면 되잖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두 개. 그러면 얘가 대칭이동돼서 여기가 찍힐 거고 얘가 대칭이동돼서 이쪽으로 내려와 찍힐 거 아니야. 점자표 두 개 찾고 직선방식 다시 만들면 되잖아. 1차함수 만들듯이. 하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 불필요한 거 다 기억할 필요 없이 요거 두 가지로 끝이라고. 알겠어요? 대신 몇 번 하는 거야? 2번 하면 되는 거잖아. 점이 두 개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기억해서 가자. 그러면 자 요거 가지고서 바로 우리는 2번에 있는 거 그럼 얘 한번 해보자. 요거 이제 마저 문제로 돌아갑시다. 요 문제 풀어볼 거야. 그러면 y는 2x라는 직선 위에 임의의 두 점 찾으면 되겠지? 맞니? 누구로 할까? 점자표. 얘네 둘 사이 교점만 아니면 돼. 그지? 얘네 둘 사이 교점이 뭐야? 1,2잖아요. 이 점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제일 쉬운 점 뭐 있어? 0,0을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이 a, b다. 생각하면 되겠지? 또! 그 다음 아무 점. 뭐가 편해? 2,4? 3,6? 니네 편한 대로 2,4, 3,2는 안 되고 여기 대입해야 되니까. 그럼 아무거나 한 점을 똑같이 대칭이동한 점이 뭐야? C,D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찾으면 돼. 얘네 둘 사이의 중점. 그럼 뭐예요? 2분의 A, 2분의 B.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한 게 2분의 B. 대입까지 해버린 거야. 이 곱하자. A 플러스 2가 뭐가 돼요? B. 첫 번째식 나왔지? 그럼 이제 기울기 1이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우리는 A분의 B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 1. 그럼 결국 B가 뭐가 돼? 마이너 A. 확인돼요? 그러면 마이너 A 요거 연립하면 되는 거잖아. 둘이 같은 거니까. 그럼 A가 얼마예요? 마이너 1. 맞니? 그럼 B는 대입하면 되니까 1.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1이라는 점 하나 찾은 거죠 뭐. 이해 됩니까? 안 됩니까? 나 믿어도 되냐? 그러면 두 번째 거 니네가 찾아봐. 다 했죠? 맞아? 나왔어? 일단 얘네 둘 사이의 중점 2분의 C 플러스 2, 2분의 D 플러스 4잖아. 2분의 C 플러스 2 X에 2분의 D 플러스 4 Y에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2를 다 곱할 거야. 그러면 C 플러스 2 플러스 2가 D 플러스 4. C 플러스 4가 D 플러스 4. 그러니까 C랑 D랑 같구나. 확인? 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 여기 1이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마이너스 1. 기울기 찾았더니 C-2분의 D-4 마이너스 1. 이항하면 D-4가 마이너스 C 플러스 2.
그럼 D가 마이너스 C에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넘어오잖아. 플러스 6. 두 개 연리. 그럼 D 자리에 C 들어가면 되잖아. 이 C가 6, C가 3. 근데 D도 3. 같다며. 그래서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두 점 가지고 뭐 하면 돼? 직선의 방식 만들면 되겠지? 어떻게 할 거야? 기울기만 찾으면 되잖아. x의 변화량. 여기서 1로 변할 거야. 아, 여기서 밑 1로. 그럼 4분의 2. 기울기 2분의 1이지? 그럼 y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다가 편의상 x 플러스 1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1을 반드시 이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양변에 다 2를 곱해서 식정리하자. 2 곱하면 x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y 되겠지? 그 다음 플러스 3은 0. 이렇게 직선의 방식까지 만들어지겠네.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 우리 지금 두 점 찾았지? 두 번째 거 찾는 거 조금 빡셌니? 아니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러냐? 아니면 계산하기가 복잡한 거니?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럼 너네 이거 둘 사이 교점 찾는 건 익숙하겠냐? 대칭축하고 대칭이동 되기 전 직선 사이 교점. 아니 그림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대칭축이 이렇게 있어. 원래 직선이 이거였어. 얘가 대칭이동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때 여기 보이는 요 점 하나가 대칭축과 원래 직선 그리고 대칭이동된 직선까지 다 지나는 점이잖아. 맞죠?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교점 찾는 거, 파란색 점 찾는 거에 쉽겠냐고. 얘네 두 개 열림만 하면 되는데 왜 어려워? 맞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점 두 개를 찾을 게 아니라 얘네 두 개를 연립해서 찾은 1,2라는 점하고 아무거나 하나 찾은 얘네 둘 사이 가지고 기울기 만들고 계산해도 돼. 왜? 난 빨간색 직선 찾고 싶은 건데 한 점이 원래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이동을 했어. 여기 점이 나왔어. 요 점 하나 더 알아. 그럼 굳이 나머지 한 점 더 찾을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두 점만 나와도 직선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이용해도 상관은 없단 말이야. 알겠어요? 편하게 해라. 니네 하고 싶은 대로. 기왕 연습하는 거 연습한다 생각하고 두 점을 다 찾고 가도 되고 연립해서 교점 찾고 하나만 찾고 넘어가도 되고 어쨌든 직선의 방식 완성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해되는데? 살짝 어디서 막혀? 뭐 이거 찾는 거? 야, 얘랑 얘 사이의 교점이라고.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연립하면 나오겠지. 그럼 얘랑 얘 사이의 교점 연립을 하면 만나는 점이잖아. 이게 y는 x 플러스 1 이게 y는 2x. 그럼 얘네 둘 사이 교점 여기 있잖아. 이 점이 얘네 둘 연립한 거라고. 그럼 이걸 내가 만약에 찾았어. 나 지금부터 이 노란색을 하얀색에 대해 대칭이동 시킬 거잖아. 대칭이동 하면 이렇게 생긴 직선 만들어지는 건 이해되냐? 그럼 얘가 이 점 지날까 안 지날까? 지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빨간색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하다고? 두 개. 그 중에 하나를 얘로 써도 된다고. 굳이 지금처럼 두 점을 미리 만들어 놓고 대칭이동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솔직히. 됐어요?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 논리를 따라서 점에 대한 대칭이동, 선에 대한 대칭이동을 다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 요거 연습해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대칭이동 기본적인 거 얘기할 때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선생님 얘기 안 했지? 오늘 얘기할 거라고. 그거 오늘 얘기해 줄게.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왕 얘기하는 거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 요거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갈 거야. 확인됐니?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좌표 평면을 만들고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 놓을 거야. 어디 갔어? 이렇게 그려 놓을 거야. 확인됐니? 이때 이 y는 x라는 직선을 바로 이 임의의 선, 대칭축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가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점의 좌표 하나를 여기다 잡자. 이거 뭐라고 할까? 그냥 A, B로 하자. 개어려움. 확인됐지?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럼 얘가 대칭 이동이 될 거야. 그럼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겠지. 맞아요? 수직되게 넘어가서 여기 어딘가에 점이 찍히겠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이렇게 쓸 거야. 확인되니? 이때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뭘 먼저 들어봐야 돼? 이 점과 원래 점과 대칭 이동된 점 사이에 중점이 여기 위에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중점부터 찾자고. 그러면 중점의 좌표가 뭐가 됩니까? 2분의 x 플러스 a, 2분의 y 플러스 b. 자, 이때 우리는 x랑 y를 찾고 싶은 거지 a, b는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다. 그럼 이 점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y는 x에 대입하면 되지? 대입해. 그러면 2분의 x 플러스 a랑 2분의 y 플러스 b랑 똑같겠구나. 그러면 분모에 있는 거 2 싹싹 떼어버리고 나면 x 플러스 a랑, 즉 x 마이너스 y가 b 마이너스 a랑 똑같군요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일부러 이항을 한 거야. 모르는 미지수 2개, 알고 있는 숫자 2개니까. 확인되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중점에 대한 얘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하면 되겠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우리는 x 마이너스 a랑 분의 y 마이너스 b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면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것씩 정리해. y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 그렇죠. 그러면 요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리하면 마이너스 x 이항하자. 그럼 x 플러스 y가 뭐가 됩니까? 어우,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연립이 가능한 상황이어버렸지? 더해. 2x가 2b. x가 뭐죠? b. 대입해. y가 뭐야? a. 다시 말하면 여기 보는 이 점의 좌표가 뭐니? b, a란 얘기야. 재밌지 않냐? a, b였는데 뭐 했어? 바뀌었지? 다시 말하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잖아? 그럼 x 대신 누구 대입하란 얘기야? y 대입하면 되지? x 대신에 y 좌표. 그리고 y 대신에 뭘 대입하란 얘기야? 그래, y 대신에 x 대입해라. 그래서 얘는 이 과정을 다 하느니 뭐가 나올지 알잖아. 간단하게 정리가 됐지? 외우는 거야, 공식으로.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것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랬지? 요거도 해보자. 자, 두 번째. 그러면 요거 이해가 됐지? 어떻게 찾는지 알겠지? 자, 두 번째 갑니다. 좌표 평면을 만들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그릴 거야.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여기쯤에다가 한 군데 점 찍고 똑같이 a, b라고 하지 뭐. 자, 대칭 이동돼서 넘어갈 거야. 어딘가에 점이 찍히겠지? 여기가 x, y야. 이번엔 대문자로 써보지 뭐. 확인됐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첫 번째 뭐부터 찾아야 돼? 중점. 그러면 뭐가 돼요? 2분의 a 플러스 x, 2분의 b 플러스 y.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입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2분의 b 플러스 y가 2분의 마이너 a 마이너 x 한 번에 써버려도 되겠죠? 분모 2 지워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y랑 x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이항하자. 그러면 뭐가 돼요? x 플러스 y는 마이너 a 마이너 b가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씩 나왔어. 자, 그럼 똑같이 기울기의 곱으로 가면 되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 빨간색 점선은 기울기가 1이 되면 되지. 그러면 우리는 바로 두 번째 x에서 a 빼고 분의 y에서 b 빼고 계산한 게 1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y에서 b를 뺀 거가 x에서 a를 뺀 거랑 똑같겠군요. 맞나요? y 이항해. 그럼 뭐가 돼? x 마이너스 y 나오겠지?
그러면 y가 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a가 반대로 가면 되겠지? 뭐가 돼요? 그렇지. 그럼 다시 하나, 둘, 뭐 할 거야? 연립해야지. 더해. 그러면 x가 얼마예요? 그렇지. 그럼 자, 대입해. y가 뭐 나와? 오,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란 얘기지? 느낌 오는데? 어때? 부호 바뀌었고 x, y 또 위치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야? x 대신에 뭘 대입해라? 마이너스 y를. 그 다음 y 대신에 뭘 대입해라? 그래,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하는 얘기야. 즉 앞에 있는 내용 우리가 임의의 직선 대신에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를 놓고 직접 증명한 거야. 확인됐습니까? 요거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믿어도 됩니까? 그러면 요 내용을 여러분들 책에 표시 좀 하고 가자. 요게 지금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책의 89쪽에 보잖아? 그러면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 요거까진 돼 있어. 그래서 x 대신 y를 쓰고 y 대신에 x를 써라 라고 얘기돼 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요게 마지막 게 안 나와 있지? 요 마지막 것만 그 앞에나 뒤에 이렇게 이어서 앞에나 뒤쪽에 앞에나 뒤쪽에 요거까지만 적어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이다 라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 x 대신 마이너스 y를, y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적으셨습니까? 네. 천천히 적어. 그래서 그거까지만 완료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이동, 임의의 선에 대한 대칭이동, 원점과 축에 기대지 않는 대칭이동들까지 전부 다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연습해야 돼. 학교 시험 문제가 딱 이런 식으로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93쪽에 2-2번 문제 보이니? 네. 저런 식이야. 직선 y는 kx 플러스 1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이 있대. 그럼 우리 일단 뭐 해야 돼? 얘를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을 해야 되겠지? 네. 걔가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럼 원의 넓이를 2등분하고 싶어. 원의 어딜 지나면 된다는 얘기야? 중심 지난다. 맞죠? 이런 식으로 대칭이동이 단독으로 쓰이지가 않고 뭔가 다른 문제와 연결이 될 거야. 이게 대부분의 문제들이야. 확인되니? 그러면 선생님 이 규칙들 단지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런 규칙들만 가지고서도 실제로 문제가 만들어서 등장을 한다?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에서 100쪽 봐. 그리고 100쪽에 18번 보시면 돼요. 그림 겁나 크게 나왔죠? f의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지금처럼 기억 모양의 테트리스 블럭이야. 맞지? 근데 얘가 f의 x 플러스 1, 2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돼 있대. 맞니? 그러면 우리는 뭘 하라는 얘기냐면 f의 x, y라고 나와 있는 애가 이렇게 나와 있는 애가 무언가 중간에 변화를 거쳐서 결국에 f의 x 플러스 2, 2 마이너스 y 이게 지금 됐다는 얘기야. x 플러스 1 확인돼요? 네. 이 변화 과정을 얘네 보고 직접 찾으라는 얘기야. 이거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유출하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 뭐야? 여기는 x가 지금 어떻게 변했어? x 플러스 1이 됐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가라는 얘기야? 일단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관계식이 어떻게 되겠어? f의 x 플러스 1, y는 0 되겠지?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이제 y쪽 보면 되지? y가 뭐가 됐어? 마이너스 y가 돼버렸잖아. 맞죠? 그럼 y가 마이너스 y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x축 대칭하면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f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y가 0. 맞아? 그럼 이제 이 마이너스 y가 2 마이너스 y로 바뀌고 싶어. 이거 뭐야?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지? 어떻게 이동하면 되겠니? 이거 내가 다시 쓰면 마이너스 y에 플러스 2잖아. 마이너스에 y 마이너스 2로 바꿔야 되잖아. 왜? 우리가 평행이동할 때는 y 대신 뭘 대입해? y 마이너스 q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y 대신 쓰는 게 아니라 y 대신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y 대신 y 마이너스 2가 대입됐구나. 그러면 y 마이너스 2가 대입됐으니까 y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간 거야?
이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가서 얘가 만들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추리하는 문제야. 확인돼요? 즉 기본적인 규칙들을 다 외운 상태에서 풀 수 있는 문제란 얘기야. 그러니 오늘 배운 규칙까지 해서 이제 기본 규칙들까지 다 외워서 우리 문제 하나씩 보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형의 이동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크게 3개거든? 3개야. 첫 번째가 지금 18번 같은 거. 18번 같은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우리 봤었던 거 임의의 직선과 선에 대한 대칭 이동 있지? 선과 점에 대한 대칭 이동. 그것들 중에 하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100쪽의 16번 같은 최단거리 구하기 문제야. 최단거리. 자, 니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아니 2학년 때 문제들 봤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았냐? 내가 만약에 좌표 평면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거든? A라는 점에서 X축을 거쳐서 B까지 갈 거래. 최단거리. 구해라. 이런 문제 본 적 있지? 어떻게 했어? 얘 대칭 이동했지? 여기 A-라는 점 만들었을 때 이만큼 이동한 거리랑 이 거리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은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면 돼?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X축을 거치라고 그랬지 반드시 이 점을 거치라는 얘기는 안 했지? 그럼 어떻게 가면 돼? 가장 짧은 거리가 되려면 이렇게 이어버리면 되지? X축 여기 지나가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즉 대칭 이동 시켜놓고 두 점 사이에 뭘 찾으라는 얘기야? 거리 찾으라는 얘기야. 이게 최단거리야. 이해돼요? 이걸 니네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도 했다고. 원뿔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서 한 바퀴 돌려서 여기까지 갈 거래. 3등분점까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갔니? 라고 물어본다라면 어떻게? 지나가는 면 전개도 그려놨지. 여기서 출발하지. 3등분점이잖아.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가면 최단거리예요. 이런 얘기들. 이걸 좌표 평면에 올려서 그림으로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하려다가 만 거 당구대 나왔어. 공이 여기 있어. 3쿠션. 나 사실 잘 몰라. 3쿠션이 3번 튕기는 게 이 맞는지 잘 모르거든? 근데 어쨌든 3쿠션을 해서 여기 있는 공을 맞추고 싶어. 그럼 이 거리가 최단거리가 되고 싶어. 최단거리로 맞추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대칭 이동. 그럼 얘랑 길이가 똑같은 이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선을 이제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지? 요렇게 가는 게 일직선으로 이어주면 더 최단거리가 되겠네? 일단 일직선으로 이어놓고 다시 얘를 대칭 이동. 그러면 이렇게 된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겠어? 같아지겠지? 그럼 다시 이거랑 이거가 어때? 꺾였잖아. 최단거리가 되려면 또 일직선.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일직선으로 와서 이렇게 가면 되지. 얘 어떻게 하면 돼? 대칭 이동. 그러면 길이가 똑같은 얘랑 얘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꺾여가느니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최단거리로 이어버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테두리 따라서 대칭 이동, 대칭 이동. 이런 최단거리 문제가 세 번째 형태야. 확인되니? 그러니까 천천히 해봐. 해보고 다음 시간에 그림 그려가면서 같이 한번 보면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단 한 거, 이 규칙 2개.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라. 알겠죠? 오케이. 그럼 요 내용까지 해서 우리는 오늘 숙제를 어디까지 할 거냐? 끝까지 갑니다. 개념편 100. 얼마 안 돼요. 유형편 40. 개념편 100, 유형편 40. 유형편도 한 장 반밖에 안 된다요. 다시 한번 개념편 100, 유형편 40까지 숙제. 그리고 두 번째. 이제부터 질문 받아야 되지? 질문 받다 멈춘 데까지 집에서 자신이 질문한 거 다시 풀어봐. 복습. 그것까지가 숙제. 알겠죠? 좋아. 그러면 5분만 쉬었다가 질문 받자. 좋지?